2015년 11월 금요일 저녁, 문화와 예술의 도시 파리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울려 퍼진 총성과 폭발은 순식간에 아비규환이 되고만 시내. 저녁 식사와 공연을 즐기던 무고한 희생자 130여 명. 피해 금요일로 불리는 이 테러는 2차 세계대전 이후 프랑스에 최악의 인명피해를 남긴 사건이었습니다. 불행 중 다행이었던 것은 수많은 관중들이 관람하던 축구 경기장 안에서는 희생자가 없었다는 사실. 처음엔 테러범들이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려 했으나 보안 검색에서 제지당해 진입하지 못한 것으로 철저한 시설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로 정치, 종교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저질러지는 테러. 하지만 최근 테러가 무차별적이고 동시다발적인 자살 테러로 변화하면서 전 세계에서 무고한 시민의 희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16년 테러 방지법을 제정했는데요. 이에 따라 시설 관리자는 여기에 합당한 테러 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예방 활동을 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찾는 다중이용 시설은 테러 유성, 테러 위협 정도, 보호 대상 등 각각의 특성을 반영하여 테러 예방 대책을 수립해 시행해야 하며, 여기에는 테러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사전 조치, 테러 발생 시 긴급 대응, 사후 처리 대책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테러 예방 활동은 크게 조직 및 체제 구축, 인력, 장비, 시설 관리, 대테러 활동 등으로 분류되며 각각 적절한 대책이 갖춰져야 합니다. 먼저 조직 및 체제 구축은 반드시 대테러 책임자를 지정하고 테러 대응 조직을 구성해 운영하며 테러 예방 활동에 관한 자체 규정을 마련해 시행합니다. 인력 관리는 테러 예방 활동을 담당할 적정한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시설에 대한 중요한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 관리에도 신경 써야 합니다. 장비 관리는 CCTV, 출입문 통제 및 잠금 장치, 경보 장치, 금속 탐지기, 엑스레이 투시기와 같은 테러 예방 활동에 필요한 장비를 확보하고 운용 계획을 수립합니다. 시설 관리는 테러범의 접근을 차단하고 테러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활동으로 설계 단계부터 범죄 예방 환경 설계를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고, 누구나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비상대피로를 확보해야 합니다. 또 외부와 연결되는 출입문은 무단 침입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화하고, 주요 장소에 대한 접근 통제, 시설 내 테러 예방 환경 조성, 사후 처리에 필요한 시설도 확보합니다. 대테러 활동은 비상시 최적의 대응을 위해 인력과 장비, 시설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활동으로서 인원 및 차량 출입 관리, 시설 방호 활동, 통합 보안 시스템 운용, 테러 의심사항 식별 및 전파, 테러 발생 시 긴급 대응 및 비상대피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활동은 대테러 담당자는 물론 용역업체 직원까지 시설과 관련된 모든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교육할 필요가 있습니다. 테러 같은 경우는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어떻게 보면 상대방의 허를 찌르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테러리스트라면은 이러한 것이 가장 효과적이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제 발생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를 한번 우리가 점검을 해보고, 그런 가중치를 부여할 때 발생 빈도와 피해의 어떤 정도를 어떤 계산을 통해서 우선순위를 둬서 이런 것부터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유관기관, 뭐 국가정보원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전문가들부터 자문을 통해서 그러한 대책 수립을 같이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테러 예방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평소 관심을 갖고 테러 징후를 살피고 예방하려는 노력입니다. 테러 예방 활동은 시설 내 테러 예방 환경을 조성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먼저 폭발이 일어나더라도 건물이 쉽게 무너지지 않도록 내력벽이나 내력 기둥 옆에 쓰레기통을 비치하지 않고, 쓰레기통은 폭발물을 숨길 수 없도록 내부가 보이는 투명 재질을 사용합니다.
물품 보관함 역시 안이 보이는 아크릴 소재를 사용하고 출입문이나 비상구, 복도 등 다중이용 구역은 항상 정리정돈하여 폭발물을 둘 수 없도록 합니다. 또 배관실, 배전함, 사용하지 않는 사무실은 무단 조작이나 위험물질을 숨겨둘 수 없게 잠금 장치를 하고 기계실, 방제실과 같은 중요한 구역 출입구에는 위험 인물을 감시할 수 있도록 CCTV를 설치합니다. 테러범들은 자신의 요구 사항을 알리려 전화로 폭발물을 설치했음을 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내가 테러 위협 전화를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네? 테러 위협 전화를 받게 되면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응대하고 경청하는 자세로 테러범을 자극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 예. 저 잘 안 들리는데요.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때 잘 들리지 않는 것처럼 되물으면서 시간을 끌어 가능한 오래 말하도록 유도하고 끝말을 따라하거나 요약해서 대화 내용을 확인합니다. 그럼 저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통화를 지속할 수 있게 네. 질문은 개방형으로 하고 아, 답변은 제가 책임자분한테 예, 아니오 등 결정을- 확답을 주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예, 제가 책임자분한테 전해. 이와 함께 통화 도중 주위 사람들에게 알려 녹음이나 신고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또한 테러범들은 우편물로 폭발물이나 생화학 무기를 보내는 방법을 자주 이용합니다. 이러한 우편물은 조금만 신경을 쓰면 징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겉면의 기재 내용이 부실하거나 발신처가 수상한 경우, 우표를 과도하게 붙였거나 테이프를 불필요하게 많이 붙인 경우, 발화 장치와 연관된 것으로 구멍이 뚫려 있거나 선이 튀어나와 있는 경우, 내부 물건이 덜그럭거리는 경우 등 의심스러운 우편물은 발견 즉시 조심스럽게 격리 보관하고 뜯거나 냄새를 맡지 말며 네, 관장님. 여기 수상한 택배가 왔는데요. 시설 내 대테러 책임자에게 상황을 전파하고 네, 경찰서죠. 비상 연락망을 통해 관계기관에 신고합니다. 어떻게 조치하면 될까요? 인원과 차량의 출입 관리 및 시설 방호는 근무자에 의한 보안 침해 보고 체계 구축, 시설 이용자 등의 출입 관리, 시설 이용자의 대형 소지품 관리, 다중 이용 구역과 그 외 구역 분리, 시설 내외 순찰 및 검색 등의 형태로 실시합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 시설. 그 중에 테러범이 있다면 우리는 발견해낼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테러범은 아무리 감춰도 표가 나기 때문입니다. 테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 주변에 의심스러운 사람이나 물품이 있는지 관심을 갖고 확인하며 점검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때 눈여겨보아야 할 테러범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리거나 모자 또는 짙은 색깔의 안경을 착용한 사람, 외투 보관 서비스가 있음에도 외투를 맡기지 않고 객석 등 실내 행사장에 입장하려는 사람, 계절에 맞지 않는 두껍고 긴 상의를 입고 땀을 많이 흘리며 눈초리가 불안한 사람, 다중이용시설의 쓰레기통이나 화장실, 휴게실 등에 가방이나 봉지를 방치하고 현장을 떠나는 사람,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곳에 차량을 주차하고 황급히 떠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은 오단에 폭발물을 숨겼거나 다중이용시설에 폭발물을 설치했을 확률이 높으므로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테러리스트라고 얼굴에 써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테러리스트라고 어떤 구분될 수는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외모라기보다는 어떤 행동을 통해서 구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국토안보부에서 어떤 테러리스트를 구분할 수 있는 7가지 어떤 사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인들은 사실은 특정인이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구나 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이제 이런 7가지의 사인들은 시설 책임자뿐만 아니라 시설의 전 종사자들의 사실을 숙지하고 만약에 이러한 어떤 사인들이 발견이 되면 바로 어떤 신고할 수 있는 그런 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뭔가 자연스럽지 못한 차림이나 행동을 하는 사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들은 테러 예방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에는 각각의 시설들이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연장, 문화회관, 경기장과 같은 문화 집회시설은 대테러 책임자를 지정해 운영하는 것은 물론 동시설에서 행사를 개최하는 주최 측도 테러 예방 및 비상대응을 수행할 담당자와 대응 조직을 구성해 임무와 역할을 나누어 공동으로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경찰, 소방, 응급구조대 등이 행사장에 대기하고 있는 경우 이들과 협의하여 테러 발생 시 대응 방안, 임무, 역할 및 조직 구성 등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의료시설은 입원 환자나 수술 중인 환자와 같이 거동이 불편한 이들을 위해 별도의 비상 대피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고 테러가 발생했을 때 병원에 보관된 병원체나 방사능 물질, 장비 등이 테러범에게 탈취되지 않도록 보안 조치를 해놓아야 합니다. 숙박시설은 비상대피 안내가 숙박시설 내 모든 이용객들에게 정확히 전달되도록 하고 대피 시 객실에 남은 사람이 없는지 확인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고층 건물일 경우 고층에서의 비상탈출로 확보와 필요시 옥상으로의 대피 계획도 검토해야 합니다. 여객선은 여객선 자체가 공격수단이 되어 다른 선박이나 항만시설에 충돌할 위험이 있을 경우 기관 고장 등 임의로 정지할 필요가 있고 테러범의 진입이 어려운 내부 격실로 문을 잠그고 비상 대피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항공기 또한 항공기 자체가 공격수단이 되어 다른 항공기나 지상시설에 충돌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하고 테러범이 항공기를 추락시키거나 폭파하려고 할 때는 테러범을 제압하거나 폭발물을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테러 예방을 위해 다중이용 시설별로 고려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이 역시 시설 관리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테러 예방을 위해서 시설 관리자는 평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시설 관리자는 언제든지 테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인식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전 조직 구성원이 시설의 책임자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끊임없는 교육들이 필요합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어떤 모의 훈련을 통해서 실제 어떤 테러가 발생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복적인 훈련과 어떻게 보면 모든 어떤 시설의 어떤 근무자들이 책임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테러에 같이 대응을 하고 예방을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구상에 더 이상 테러 안전지대는 없다고 하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유비무한. 시설 관리자는 내 손으로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지킨다는 마음가짐으로 평상시 테러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국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로 테러에 더욱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